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최초의 농식품 모델인 익산형 상생 일자리의 사업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사업 계획의 주요 내용은 오는 2025년까지 3,625억 원을 투입해 575명을 고용하고 농가는 계약 재배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이 같은 사업 계획을 산자부에 신청해 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시민에게 7%의 수익을 주기 위해 추진한 시민펀드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펀드 모집 승인을 미루고 금리까지 올라 시민펀드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는 시민펀드 대신 시민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기 위한 복지 혜택 등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군산 골목 상권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최초의 농식품 모델인 익산형 상생 일자리의 사업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3,625억 원을 투입해 575명을 고용하고 지역 농가는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제 익산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상생형 일자리 지정지가 될지 주목됩니다. 최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에서 사업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사업이 추진된 지 4년 만에 지난 1월 25개 관계기관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익산형 일자리는 하림그룹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하림푸드를 설립하는 등 우선 2025년까지 3,625억 원을 들여 575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푸드플랜형 APC 운영 등 오는 2027년까지 추진되는 32개 사업까지 합하면 전체 투자 규모는 7,3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속히 이루어져서 익산 시민들이 다 느낄 수 있게 모든 학생들이나 젊은이라든가 모든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역 농가는 참여 기업과의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 소득을 높이는 동반 선장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계약 재배 확대를 위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20개 식품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지역 농산물은 품목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공급될 계획입니다. 서로 계약 재배를 통해서 서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수급받고 기업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좋은 가격으로서 물건을 수매해주는. 익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의 농식품 상생 모델로 공동 물류와 공동 마케팅, 원재료 공동 구매, 공동 연구 개발, 기금 조성 등 상호 협력 관계가 구축됩니다. 또 근로조건 개선과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전문 인력 육성 등을 통해 익산 지역 고용률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익산시가 산자부에 익산형 일자리 사업 계획을 제출해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민관 합동지원단의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이어 지역산업진흥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되면 새 정부의 첫 번째 일자리 사업이 됩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 정부에 들어서 좀 첫 번째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우리는 또 어깨도 무겁다. 새 정부 들어 가장 먼저 상생형 일자리 선정에 도전장을 던지게 된 익산. 내년부터 기업과 근로자, 농가의 상생 가치가 발현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농업인 공익직불금으로 3,091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12만 5,90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농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은 4만 235명에 490억 원이, 면적 직불금은 8만 5,672명에 2,601억 원이 지급됩니다.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의 인력 수급을 위해 신중년 취업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필요한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12곳 293명 가운데 40세에서 69세를 채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은 1인당 월 7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하며 1년이 지나면 분기별로 5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군산조선소 인력 수급과 신중년 세대 취업 기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민간 상용차 기업과 손잡고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시는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타타 대우 상용차와 지역 내 12개 부품업체와 함께 40억 원의 개발 자금을 조성하고 자동차 부품 6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입 부품 국산화와 지역 부품업체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군산의 인구가 내년 하반기 26만 명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 인구는 26만 2,819명으로 지난해 12월 26만 5,304명과 비교할 때 2,485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하반기나 그 다음해 상반기에 인구 26만 명 선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산의 인구는 지난 2020년 1월 27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군산 골목 상권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산 골목상권 소상공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된 골목형 상점과 지정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방문객 접근성을 높이는 편의시설 설치, 환경 개선과 공동 마케팅 개발, 상권 홍보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성화 시장 육성, 상인 역량 강화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 감축에 따른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축소에 대비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 조항으로 골목 상권에 버팀목을 마련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현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골목형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골목형 상점과 지정과 발전 방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기존 전통시장법상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골목 상권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목형 상점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에도 지원 기반이 생기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지난 7월 상장한 군산 친환경 2차전지 재활용 기업 성일하이텍에 이어 주식회사 JI테크가 코스닥에 상장합니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탄소 성장 펀드 지원을 받은 전자재료 소재 기업 JI테크가 내일 코스닥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JI테크는 지난 2016년 전북도와 효성그룹, SJ투자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출자해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한 전북도 최초의 창업벤처 펀드입니다. JI테크가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1,31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태원 참사를 교훈 삼아 전라북도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재난과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시군 재난안전부서 등이 포함된 전단팀을 만들어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장소와 유사한 조건의 공간을 미리 조사해 다중집합 안전 위험 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익산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와 축제는 안전관리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익산시는 1,000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와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를 거쳐 적절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으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는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합니다. 전북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늘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장과 수여식과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 등 20명으로 구성해 탄소중립 비전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점검하게 됩니다. 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이후 5%로 올라갔던 물가가 지난달에는 6%대에 진입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5.8%를 보이며 6%대 상승률에서 벗어났던 물가가 10월에는 다시 6%대로 진입했습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6.6%가 상승했고 신선식품 지수는 13.3%가 뛰었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시설물 물가가 5.9% 상승했고 공업제품 가격은 6.7%로 올랐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시민에게 7%의 수익률을 주겠다며 시작한 시민펀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펀드 모집 승인을 미루고 금리까지 올렸기 때문인데요. 군산시는 시민펀드 대신 시민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군산 시민태양광 발전소. 4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12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총 공사금액 1,268억 원 가운데 출자금 등 20%를 제외한 900억 원은 지난해 시중은행에서 빌렸고 51억 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군산시는 공사금액의 80%를 시민들의 출자를 받아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고 대신 시민에게 7%를 수익으로 돌려주는 시민펀드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펀드가 위험성이 높은 만큼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80%의 펀드 계획을 50%, 563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금융감독원이 시민펀드 모집 승인을 기약 없이 미루면서 펀드 발행이 어렵게 된 데다 펀드가 승인되더라도 금리까지 올라 이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 에너지 쪽의 정책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재생에너지 쪽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약간 바뀌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는 펀드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펀드 조성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 펀드를 조성을 하려고는 하겠지만 펀드 조성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는 거. 군산시는 우선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은 15년 동안 갚는 조건으로 최근 계약을 맺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은 덜었습니다. 또 시민펀드가 무산되더라도 발전 수익금은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곳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년 동안 발전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금 800억 원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1년에 또 남는 그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30억 정도 이제 남을 걸로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려고 지역 우리 청문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수렴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에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인가. 금감원과 고금리에 발목이 잡힌 시민펀드. 수익금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6,8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571만 7,27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9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1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542명을 비롯해 익산 218명, 군산 188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일 기준 1.14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5명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군산 시민 촛불 집회가 시민 중심으로 열립니다. 군산 촛불행동은 오는 5일 오후 4시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가 아닌 순수한 시민들로 구성된 군산 촛불행동은 지난 8월 말 피켓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롯데마트 주변에서 지금까지 모두 17차례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집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내린 비는 올 들어 833mm로 지난해의 69%, 평년에 비해서는 6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53%로 평년 대비 21%나 부족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노지 채소의 경우 속이 부실하거나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업인이 생산활동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나인권 도의원은 도내 농업어인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관련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복구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의회를 비롯해 익산과 군산시의회 등이 내년 월정수당 인상률을 1.4%로 결정한 반면 일부 지방의회는 20%대의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지방의회 내년 월정수당 인상률을 보면 임실과 순창군의회가 25%로 가장 높습니다. 이어 김제시의회가 22%로 뒤를 이었고 무주군의회가 9%입니다. 장수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0%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대가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체평가에서 3년째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한 결과 전북대는 3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대는 국민권익위 시체평가 19개 지표에서 청렴도 교육, 반부패 정책 성과 등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전 전주시의원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승진 전 전주시의원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한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내년부터 세계 문화체험 사업을 연중 운영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읍면지역 초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세계 문화체험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체험은 나라별 전통의상과 전통놀이 체험, 다문화 이해 교육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세계 문화전시 관람시설입니다. 원광대와 인천대가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학교는 앞으로 산학연 협력 확산과 링크사업단 중심의 공동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원광보건대가 전국 전문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창업교육 우수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원광보건대에 따르면 지역사회 창의융합 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이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아 창업교육 우수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창업교육 우수대학을 선정하기 시작한 이래 전문대학 중에서 처음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미성동에 위치한 수성모터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착한 가게로 선정됐습니다. 미성동의 착한 가게 동차 능률은 전년 대비 4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역사회 나눔 차량 실천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고위기 청소년들 대상으로 진행한 힐링 여가 문화체험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가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고위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코로나 우울 극복과 정서적 안정감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최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은 최고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5m에서 4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